당장 만나. 어허, 장기하 씨 노래인가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 노래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신문기사 뭔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오면입니다. 윤 압박 나선 이재명 영수회담 당연히 해야 한다. 와, 상당한 저 글자만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만나야 한다. 영수회담, 뭐 요즘 영수회담에 뭐 예전 뭐 표현이다 해가지고 구시대 산물이다 해가지고 안 쓰긴 합니다. 어쨌든 영수회담 당연히 해야 된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동아일보 1면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은 이제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아직 결정 못했다. 왜냐하면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의 입장,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도 아직 뭐가 안 나왔는데 이걸 지금 가타부터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수회담은 장현주 부위원장님 거슬 수 없는 지금 대세의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총선으로 보여주신 국민들의 민심은 결국 정권 심판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좀 더 그런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이제 야당 대표와 만나서 협치할 것은 또 협치를 하고 또 국민들께 통합과 소통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도 영상을 보셨지만 다시금 영수회담 제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전에 또 수차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대통령께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는 이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총선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보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한 후의 제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으로 확인된 또다시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인적 쇄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야당 대표와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조만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긴 집 민주당 관련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매일경제 5면에 실렸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매경 5면입니다. 호위무사부터 책사 그룹까지 민주당 친명 77인회 대박 사건. 야, 이거 세기도 힘들겠어요. 77인회가 뜬다. 몇 면을 좀 볼게요. 우리가 7인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7인회의 좌장이었죠. 정성호 의원. 그런데 7인회 3명 포함됐고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 지도부 22명 역시 이재명 대표 이 그룹이겠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9명 변호사 그룹. 이번에 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 다 원내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성 스피커라고 꼽히는 어디 가서 이른바 입씨름 뒤지지 않는다. 누구랑 어떤 이 정책 토론에도 뒤지지 않는다. 강성 스피커 8명, 양문석 당선인 등 8명, 영입인재 15명, 기타 20명 등등등 해서 김진욱 대변인 77인회 물론 175석의 뭐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만 최대 그럼 앞으로 개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저렇게 민주당의 뭐 친명 의원이 77인회다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기자한테 전화할까요? 네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77인회라는 걸 분석해 놓은 이유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원내대표 선거,
또 의장단 선거 아하. 그리고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8월 이후의 전당대회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당내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미리 이 매일경제가 좀 발빠르게 좀 분석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름 표 계산이네요. 표 계산. 네. 뭐 그런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상황들만 가지고 저는 아주 일차적인 분석인 것이고 아하. 이제 그 당시의 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라든지 또 여당과의 관계 설정, 네.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비로소 민주당에서의 세력 판도는 다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쭉 넘어와서 중앙일보 3면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3면 조국당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조국당 얘기를 해볼게요. 원내 3당 조국당 과제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현행 교섭단체 기준은 원내 의석수 20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의석수를 낮춰야 한다고 조국 대표가 주장해서 10석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여기에 호응해서 관련 기사 좀 볼게요. 동아일보 4면입니다. 민주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검토한답니다. 그런데 조국당 호랑이 새끼 될 것 우려도 나오는데 일단 성재준 의원님께는 여쭤볼게요. 만약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된다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10석으로 만약 낮춰서 그러면 입김이 입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조국 대표의 위상, 조국 혁신당의 당내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막 12석 가까이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면서 그게 어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위기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기 그런 식으로 좀 입김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어떤 타격이나 더 좀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또 열려야 됩니다. 그 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될까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과 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좀 결이 다릅니다. 아하. 결이 다르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협치지만 네.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민주당과 또 이렇게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얘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하게 한 40초 드릴게요. 조국당 호랑이 새끼가 될 것이다. 이거 원내 교섭단체 완화시켜주면 안 돼요.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 앞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예측하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는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까지도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되고 22대 국회가 또 개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민주당 지도부가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 남한 지도를 보니 왼쪽과 오른쪽의 색이 확연해요. 그만큼 갈라졌어요. 그렇다면 여야 할 거, 승자 패자 할 거 없이 국민의 다친 마음을 좀 풀어주는데 여야가 협력해보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주말엔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